오늘도 뉴욕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스닥이 1% 넘는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투심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투심을 자극했던 것 역시나 지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무려 3년 반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안에서 사람들이 소비, 즉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내려가고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지표로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민간 경제 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105.3에서 98.3까지 7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1년 8월 이후 최대 월별 하락폭을 보였고 앞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3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를 놓고 컨퍼런스 보드는 응답자들이 무역과 관세 관련 언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는 3.4 하락한 136.5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컨퍼런스 보드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가 약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비자들은 미래 사업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뀌었고 또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덜 낙관적으로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지표와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칼 바인버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소비자와 기업 신뢰와 정서가 하락하고 있는 모든 지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 현재 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앞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물가 움직임을 꼼꼼하게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들이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소비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대중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징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중국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측 ASML과 도쿄 일렉트론의 대중 반도체 장비 유지 관리도 추가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관리들과 회동을 했는데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판매된 반도체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중국 정부가 램 리서치나 KLA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내린 규제를 동맹국으로 확산하는 기조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중국 정부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비난의 말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미 앞서서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현재 중국 수출이 가능한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유형도 추가로 더 제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허가 없이 전 세계 수출 가능한 AI 칩의 양 또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베센트 장관은 안전한 공급망이 필요한 산업 명단을 작성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산업 안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전했고요. 이러한 언급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첨단이나 전략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대중교역 이슈가 불거질수록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크게 위축되거나 눈치 보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위축 소식과 함께 간밤에도 엔비디아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일단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높은 목표 주가를 여전히 제시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과 함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실적 기대치를 초과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출 전망치를 18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본 지출 증가에 힘입어서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공급망도 개선돼서 초과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투자회사인 캔터 피처랄드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200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에버코어 ISI도 AI 칩의 독보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19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호평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장 초반에 4% 정도 비교적 큰 낙폭을 보였었죠. 다만 장 후반에 갈수록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1% 정도의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주가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챙겨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M7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건 다시 한번 테슬라였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판매량 부진과 관련된 우려감이 주가에는 크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중국에서도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이 크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도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되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테슬라의 비중만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1월 미국에서 약 4만 2천 대 테슬라의 차량이 판매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가 감소한 수치고요. 반대로 미국 안에서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는 59% 정도였는데 현재 1월 기준으로는 45%까지 하락한 모습이고요. 유럽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9,900대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45%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유럽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 급증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1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둔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인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 최근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1월 판매에는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Y의 새 버전을 사기 위해서 2월부터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월가 예상치도 있고요. 다만 테슬라의 전통적인 구매 계층인 진보 성향의 미국인들이나 친환경에 예민한 유럽인들에게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고객층의 이탈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함께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테슬라 확실하게 1분기 인도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수치도 제시되고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테슬라가 부도난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일부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가 인수하는 만츠라는 회사는 독일 남서부에 본사를 둔 업체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종 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 지난 12개월 동안 나름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늘 8%나 급락하면서 302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다시 한번 붕괴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수혜주로 불렸던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오히려 취임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동일하게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결국 깨고 내려와서 8만 6천 달러까지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8% 하락한 8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발 밈코인 사태부터 또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대규모 해킹 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풀이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확신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당분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